이제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요. 도시 관리 계획까지만 일단은 좀 나갈 겁니다. 그리고요, 저번 1월 달에 비하면 꽤 빠른 거죠. 1월 달에는 뭐 거기까지 못 나갔었는데 3, 4월 달에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좀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1교시 설명한 바와 같이 마무리 1일 학습은 빈칸 노트 활용해서 배웠던 거 쫙 얘기하면서 빈칸 채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준비물은 뭐예요? 원래 그림책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빈칸 노트. 요거 세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3, 4월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계획에 대한 의미와 어디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인가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는 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을 먼저 12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12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저번 때 세모국의 국토계획법 무료 특강할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요 12페이지 그림을 안다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거의 60, 70%가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걸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도시 관리 계획 한 번 더 길게 좀 진실하게 한번 해봐요. 말 맞춰가. 진실하게 한번 해봐.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잘못 만들어져서 위해를 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뭐라고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언제 효력이 실효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직접 언급이 돼 있어요. 왜? 그 발생 시점과 실효 시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내 토지가 도로 부지가 됐다. 언제부터? 등등등. 내 토지에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된다. 언제부터? 중요하죠. 얼만큼 지연되면 실효되는데 중요하죠. 당연히 뭐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효력의 발생과 실효가 언급이 없겠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발생과 실효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계획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이러한 계획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앞에 있는 계획과 달리 제안도 가능해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어요. 내가 제안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 아파트 사거리에 전철역 좀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 가능하거든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의 특징이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 국민에게 뭐다?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으로 봐봐.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있다. 그냥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있다. 그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 이거를요. 에버바리 도시계획 사업. 시작.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봤듯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정비사업. 그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다 뭘로 하는 거야 이게? 도시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건축. 이해합니까? 재건축 때문에 우리가 중개사 관심 가지고 시험 보러 공부하러 왔다가 재건축 때문에 그만둔다니까요. 뭐라고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그죠? 참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정비사업. 그 다음, 신도시 만드는 뭐다? 도시개발사업. 시작.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송파, 위례. 도시개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서, 마곡지구.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게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아주 뭐 전국을 흔들고 있죠. 대장동 사업. 이게 다 뭐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도시계획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건 도시계획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을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뭐 말해, 도시계획 사업, 이 세 사업만 배우는데 3주가 들어가요. 도시계획 사업 한 주 배우죠. 개발 사업 한 주 배우죠. 정비 사업 한 주 배우죠. 8주 중에 3주가 간다니까? 그러니 뭐야? 도시관리 계획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게 공법의 퍼즐을 맞춰가는 뭐다? 그림인 거야, 사실. 이 12페이지 그림이 전체 사이트 맵이야. 따지고 본다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말 알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게 도시계획 사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어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용도지역제예요. 한번 말해. 토지 이용 규제. 남자만 해봐요. 시작. 남자들 빨리 해봐요. 토지 이용 규제. 시작. 이 중개사고는 되게 남자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토지 이용 규제예요. 그럼 봐봅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야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 말고도 계획으로 규제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토지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이 반백년 살아오면서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왜 저기는 나무만 심어져 있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죠. 해봤다고 해야 돼. 왜 저기는 공장만 지어져 있을까? 주택 안 짓고. 왜 저기는 상가만 지어져 있지? 아파트 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과연 소유자의 초이스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뭔가가의 그 토지를 그렇게밖에 이용할 수 없는 규제가 있는 것일까? 규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용도지역제예요. 뭘로 정해? 도시계획 사업처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대로 우린 그 토지를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토지는 서울 중구 명동처럼 네이처 리퍼블릭, 엄청나게 상업용도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처럼 비싼 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땅은 전남 조도면 옥도리에 있는 아주 산 중턱 임야 제곱미터당 350원밖에 안 가는 그런 땅도 있어요.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은 제곱미터당 거의 2억이에요. 1제곱미터가 거의. 그죠? 근데 전남 조도면 옥도리 가시도리 땅은요 1제곱미터에 350원이야. 350원 들어봐서 500원도 안 돼.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 왜? 토지 용도가 뭐냐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이걸 뭘로 정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장이, 부산시장이, 성남시장이 정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 맨날 이거 좀 좋게 해주고 특혜 시비가 있었네, 뭐 어쩌네 어쩌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몇백억대 부자고, 어떤 땅은 땅 1000평이어도 1억도 안 가. 이해 가셨습니까? 뭐 때문이야? 용도지역 때문인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일단 용도지역은 사람으로 본다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여성 같은 토지에 성이 있다. 네 가지.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굉장히 밝고 경쾌한 풍이라고.
매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면 우울하고 뭐라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럼 왜 중복이 안 된다고 하냐? 사람으로 치면 이건 남성, 여성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남성인지 여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토지의 용도를 넷 중에 하나의 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야. 태어날 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생물학적 구조가 남성이면서 여성인 분 보신 적 있어요? 소개 좀 해줘. 막 궁금하니까. 어쨌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막 바꾸고 하던데. 그럼 바꾸는 거고 중복이 아니야. 바꾸는 건 다른 내용이야. 지금도 바꿀 수 있어. 근데 어려워, 쉬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신감정 겁나 받아야 되고 뭐다 등등 아주 대수술 거쳐야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용도지역 바꾸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중복은 말이 안 돼요. 남성, 여성의 성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아, 토지에는 네 가지의 성이 있구나. 근데 바꿀 수는 있지만 쉽진 않구나. 그리고 중복은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시작. 용도지역. 저는 수업할 때만 느끼는 건데요. 대한민국엔 여성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야지 모든 사회 굴러갑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남성들. 어쨌든. 그럼 봐요.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뭐냐면, 용도 지역이 만약에 도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도시 지역으로 정해진 곳에서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문화재 같은 게 있었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죠. 그러면 남대문, 동대문, 수원화성 등등 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 지역인 동네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가 있다고 스스로 문화재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 예상된다, 인구와 산업이 모인다, 개발한다 이런 취지의 땅인데 문화재 있으면 개발 못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건 인식이지 도시 지역만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주변에 문화재가 다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더 도시 지역이어도 추가적인 규제가 있나 보네.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문화재 안 부시고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용도 지역으로 행위 제한이 안 될 때에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다가 지구라는 걸 덧대는구나. 지역만으로 제한의 완성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일 때 그 도시 지역이어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구라는 걸 정해요. 보호지구. 그러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니까 도시지역이어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면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용도지역이라는 베이스에다가 특정 목적이 있는 지구를 덧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옵션을 거는 거죠. 그럼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보호지구면 개발을 못해요. 문화재 보호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가 남아있는 거야. 내 말 뜻 아시겠어요? 안 그럼 벌써 다 없어졌지. 어느 미친 사람이 자기 토지 문화재 보호한다고 개발권을 포기를 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용도지구. 시작.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용도지구. 근데 그 용도지구는 우리 법에 총 몇 가지 있냐면 9가지가 있어요. 뭐냐?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래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배울 때 다음 주에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사실은 키워드가요. 특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한이 포인트거든. 개발도 개자로 하면 안 돼. 왜? 개가 한두 개인 줄 알아요? 구분 안 돼. 진흥한다는 게 포인트잖아. 취재진이라고 저는 외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고를 하죠. 보호지구와 고도지구. 경복궁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 지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요즘에 산불 나서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니까 등등 뭐 합천에도 산불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근데요 방화가 많대. 미쳤나 봐. 아니 뭐 이제 실수로 이제 뭐 불 때다가 뭐 태우다가 이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정신감 좀 받아봐야 돼. 방화라고 그래. 그 방화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요? 그 방화랑 달라. 이건 막는다는 얘기야. 또 오해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용도지구. 봐봐. 그런데 지역에다가 지구를 정했는데 그 지구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우린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 지역에 대한 1차 옵션이 용도 지구이면 지역에 대한 2차 옵션이 뭐야? 용도 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지역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 위에다 다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 구역은 2차 옵션 뭐라고 이해하자? 용도 구역 5가지.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시작. 그냥 외우면 안 돼. 네이밍을 꼭 붙여야 돼.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시작. 개발 제한 구역. 아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혼동하지 말아 또. 알았죠?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용도 구역 정할 때에는 재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보십니다. 일단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보시면 이렇죠. 바닥에 용도의 지역이라는 건 깔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닥에 용도 지역은 깔려 있는 거고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용도 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그 위에 용도 지구를 정하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완성이 안 된다면 이렇게 뭘 정한다? 용도 구역을 정하는구나. 그리고 중복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건 오로지 지역과 지역만 중복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중복 규제가 없어요. 그럼 물어봐요. 지역 위에 지구 OX 해. 지역 위에 지구 O. 지역 위에 구역 O. 지구 O. 구역 O. 지역 X.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역만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 중복 O. 가능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많아지고 뭐다? 지구가 자꾸 많아지고 게다가 구역이 많아지고 그럴수록에 우울해지는 거야 사실. 그렇죠?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거. 야 봐봐요.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고도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셋 다 제한 받고 개발 제한으로 또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이 어떻게 규제받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럼 그 서류를 띄워보시면 내 토지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근데 여기는 뭐다? 고도지구이고 경관지구이고 보호지구이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면 완전 개쓰레기인 거지 이거는. 뭐라고요? 버려야 되지 그냥.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따 또 얘기합니다만 용도지구가 여기는 고도지구, 여기는 보호지구, 여기는 뭐가 된다? 무슨 뭐 경관지구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구에 대한 중복이 많고 내 토지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정말 행위 제한이 심해가지고요. 중간중간 서울 중구 명동 가봐도 개발이 안 되고 주차장이나 고물상 이런 걸로 이용돼 중간중간 보이거든요. 그런데는 이런 중복 규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에 중복 규제를 대체해주기 위한 입안 제한이 가능하고. 왜? 토지가 낭비되어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 지역과 지역만 중복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무리 없다고 보여져요. 이게 용도 지역제예요. 그래서 의미 이해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에서 크게 두 덩어리를 본다면 봐봐. 도시계획 사업 덩어리 하나.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한다는 지역지구 구역 덩어리 하나. 이 두 덩어리가 거의 도시관리 계획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이거 확인만 거의 4주, 5주 걸려요. 이거 확인하는 것만.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정리해 본다면 도시관리 계획 내용은 이걸로 끝인 거야. 12페이지 그림으로. 내 말 뜻 이해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봤으니까 앞으로 가서 확인 좀 해볼게요. 9페이지 용어정의 봐보세요. 9페이지 용어정의. 그러면 왼쪽 밑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용도, 지역 등이라고 나와 있죠? 봅니다.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9페이지 왼쪽 밑에 보입니다. 그럼 봐요. 용도 지역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냥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게 용도 지역이고, 지역의 제한을 시작,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뭐라 불러? 용도 지구라고 하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가 지역의 1차 옵션이고 용도 구역이 지역의 2차 옵션인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이해가셨죠? 중복 안 되는 건 뭐고? 지역만 얘기하는 거고. 안다스테? 됐죠? 그 정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언급이 돼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요거 좀 내용 좀 봐야 됩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다시 한번 12페이지 좀 봐보세요. 12페이지 봐요. 그럼 우리 지금 뭘 봤냐면 보시면 요거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12페이지 봐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정비 사업을 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개발 사업을 한다, 시설 사업을 한다, 정비 사업을 한다. 다른 말로 뭐라 부르지?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지.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 그럼 물어봐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사업을 한다면 여기서 건축물을 짓는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정해줘야 하는 것 등이 지구단위 계획에 철저히 계획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인 경우에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지구단위 계획 등도 있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이라서 난개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인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설 사업으로 건물을 짓다, 형질을 변경한다 등등 행위를 할 때 난개발 염려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면 따로 허가받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개발 행위를 도시계획 사업에 봐봐, 의하지 않고,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여기다가 건축물 같은 걸 짓는 B라는 자가 개발 행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개발 행위여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는 난개발의 우려가 없어요. 계획대로 해서 도로 만들고 나무 심고 하니까. 그지? 듣고 있는 거지? 근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면 도시계획 사업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미친 사람이 규제도 안 받는데 스스로 도로를 자기 토지 절반이나 내면서 설치할까? 미쳤어? 돈을 내가 왜 써? 의무도 없는데. 그죠? 또 나무를 겁나 심을까? 계획 규제도 없는데? 안 심어. 이렇게 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으세요 라고 규제를 가하는데 이게 바로 개발행 허가예요. 정리하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있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있는 거야.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건건이 허가받아서 도로 넓히세요, 나무 심으세요라고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지. 건마다. 이게 바로 뭐야? 개발행위 허가야. 그럼 물어봐.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행위를 해. 허가받아? 안 받아.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용지 변경을 해. 허가받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일 때는 건건이 허가받아라. 근데 문제는 이 개발행위를 허가하려고 했는데 B한테는 서울시장이 나 너 싫어. 아는 놈도 아니고 나무 100그루 심어. 이렇게 하고 A한테는 나의 절친이야. 나무 2그루만 심어. 이러면 돼, 안 돼?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적정한 기준이 필요했어요. 어느 정도 나무 심으라는 거야? 어느 정도 도로 넓히라는 거야?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성장관리계획제도입니다. 시작. 성장관리계획. 한마디로 봐봐.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 전체에 있나? 아니지. 아니지. 일부에 대한 건데. 전체에 없잖아. 물론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도 개발행위가 해야 되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은 보통 사업부지에 보통 있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 허가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할 게 필요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벌이 되어지는 성장관리 계획을 허가 기준으로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쉽게 이해합시다. everybody,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정해진 대로 도로 넓히고 나무 심고 환경오염 방지하고 그러면 너 허가 내줄게 라고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X. 이 그림 안에 없어 지금. 없잖아. 내가 안 해놨잖아. 이 그림 안에 없단 말은 뭐야?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과 비슷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없을 때 대체하는 개념이 커요, 사실은. 이해 가십니까? 허가의 기준을 위해서. 이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가장 난개발이 될 것으로 우려가 많이 되어지는 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목적성 구역을 두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는 구역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의 두 가지가 또 목적성 구역으로 언급이 되어져요. everybody,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시작.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12페이지 그림 안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을 제가 어디 써놨냐? 바로 앞에 9페이지에 써놨죠. 요거 정리 갑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뭔 말인 줄 알아. 그럼 봐봐요. 제가 9페이지 오른쪽에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 가운데에 내가 반대말 표시해놨어요. 왜? 왜? 아하,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니까. 개발행위 허가. 그럼 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뭐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짧게 부를 때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제가 1월 첫 주 수업에 얘기했어요. 다 앞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에 기준을 제시하자. 이게 성장관리계획.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에 뭐다? 기준을 제시하자. 그게 뭐라고요? 성장관리계획. 까먹으면 안 돼. 중요해. 뭐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근데 주의할 건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분명히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성장관리 계획이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게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절대 이건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12페이지 그림이 없거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도로 만들지, 얼마나 나무 심을지를 정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Understand? 시작. 잠 청하지 말아요. 아니, 졸려온 건 이해가 되는데 잠을 청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나는 졸려올 땐 수업을 듣곤 하죠. 그렇죠? 더 자게 이러면 안 돼요.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가장 난개발이 많이 우려가 되어지는 게 이거죠.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지 않을까 봐. 그럼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게 하려고 목적성 구역 두 가지를 정해요. 이게 뭐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시작.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른쪽 라인 네 가지 얘기해봐요. 개발행위 허가, 화요 오른쪽 위에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네 가지는 절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라고 나올 때 정답이 항상 그 안에 있어요. 네 가지. 90%는 그래요. 12페이지 그림 안에 없는 거니까. 내 말 때 되겠죠? 왜 얘기들? 그럼 봐요. 첫 번째 봅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정의, 뭐 다다음 주에 또 합니다만, 봐요. 만약에 이따시만한 건물을 진대요. 누가? A란 자가. 됐죠? 그런데 100층 건물을 진답니다. 와, 원더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면부의 도로가 왕복 2차선이에요. 편도도 아니고 왕복 2차선. 그러면 이런 도로가 있을 때 100층 건물을 지으면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막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댕길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야, 미안한데 이런 건물 지으면 안 되겠다. 왜? 도로를 넓히기가 곤란하거든. 도로 못 넓혀. 그러면 거꾸로 도로를 못 넓힐 때 밀도를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 짓지 말고 야, 미안하지만 조그맣게 해줘. 라고 개발의 밀도를 관리합니다.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종로구나 서울 명동 같은 중구 같은 경우는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 못 넓히니까 거꾸로 건물을 조그맣게 지란 얘기예요.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인 거죠. 알겠습니까? 읽어보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됐어요.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렇게 반대말 표시해봐. 다만 도로 등의 설치가 만약에 가능하였다면 써봐봐. 가능하였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한다고 의미를 이해해 놓으세요. 가능하였다면. 그럼 봐봐요. 만약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여기 B는 가능했어요. 그러면 가능했는데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가능하다면 B야, 개발행위 해라. 건물 쳐.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가능하다면 건물 크게 지면 좋은데 문제는 그 도로를 설치할 돈이 없어요. 이해갑니까? 가능하지만. 그러면 뭐야? 야, 너 개발이익 좀 환수하자.
너 완화돼가지고 건물 높게 져서 개발이익 많이 먹었잖아. 설치 비용 좀 내. 그러면 그 돈 걷어가지고 도로 좀 만들게.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땅이 없으니까 건물 작게지라는 얘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땅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걷겠다는 얘기인 거야, 사실 이게. 이해 가시겠죠?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 A란 자가 지금요, A란 자가 100층 질 수 있던 거 50층밖에 못 짓게 됐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흐뭇할까요? 건드려봐 다 뒤졌어 이럴까요? 건드려봐 죽을 줄 알아. 이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상태의 A한테 용적률 반토막 났는데, 야 어쨌건 너 개발행위 하니까 돈 좀 내. 개발이익 먹었잖아. 그 입 닫으라. 입을 찢어버리겠다. 그러지 않겠냐고. 그래서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절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겹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혹하거든요. 아니 지금 건물이 반토막 났는데 얘 보고 돈 내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너무 가혹하잖아. 헌법에 어긋나 또. 무리하게 보상 규정도 없이 제한만 심하다고 해서.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겹치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니까. 아, 그러면 9페이지에서 중복이 안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네. 왼쪽 밑에 지역과 지역이 중복이 안 되고, 오른쪽 밑에 계기가 중복이 안 되는구나. 이거 말고는 중복 안 된다는 조문이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왼쪽 밑에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밑에 계기는 중복이 안 돼요. 이해갑니까? 나머지는 중복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공토교육법에서. 두 가지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공법은 이거 말고는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나머지를 외우는 것보다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돈을 걷어가지고 가운데 위에 있는 이 모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죠. GTX-C, 철도 3조 5천억이에요. 사업비만. 그 돈을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지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인 도공록,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왜 고등교육법의 학교인 대학은 제외하냐면 돈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해서 돈 걷어서 정 가운데 위에 있는 7종, 수십 종에 대한 부분의 기반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대학이야. 대학은 왜 제외한다고? 돈 너무 많이 들어가. 부담시켜 설치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야. 철도. 안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걷어서 철도 설치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제. 딱 7개만. 평가사에 2번 나왔고 중개사에 1번 나왔어.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용어 정의 파트는 뒷내용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봐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 있다고 얘기했었죠?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일 때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우리가 허가받으라고 한 게 개발행위 허가. 되었어요? 그렇게 정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시작. 아, 그렇구나. 지금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나중에 9월쯤 가면 10분이면 해요. 그렇죠? 지금은 처음에 개념 잡느라 그런 것이고.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광역도시계획부터 언급이 되어집니다. 2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켜고 아이고 죽겠다. 됐어요. 이제 슬슬 더워지고 하니까 조금만 선풍기도 좀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주머니 속에 그 달큰한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댕기세요. 이게 수업하다 보면 당연히 떨어져요. 기분 안 좋아지거든. 하나씩 까먹어 이렇게. 그렇죠. 안 뺏어 먹을게. 나 초콜릿 안 먹어. 그렇죠. 살쪄서 안 먹으니까 실컷 먹어요.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봤어요 지금요? 용어 정의를 봤어요. 그럼 이제 뭐야?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부터 하나씩 보자는 얘기예요. 한번 말해. 광역도시계획 시작. 그럼 정의부터 볼게요. 첫 번째 광역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광역시설 정비하려면 광역계획권을 정해요. 섹터 잡아줘야 하니까. 그리고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요. 오른손 들고 해봐요. 기반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항상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기반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인 거야, 순서가. 아셨죠? 그 얘기 봐요. 그럼 일단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정한다는 것부터 좀 봐볼게요. 일단 광역계획권을 정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오른쪽에 있다시피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를 하자. 뭐 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뭐라고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자. 뭐 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광역계획권 정해서 외곽순환도로 무슨 뭐 KTX 뭐 등등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이해 가시겠죠? 근데 봐봐. 이걸 아주 간단히 이해할 때 요거 좀 이해해 봅시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요거 좀 봐봐요. 요거만 잘 이해하면 아주 간단해요. 봐봐요.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못 맞추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정하고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하려고? 광역시설. 체계적 정비. 시작. 어떻게 알았어? 그럼 봐요. 근데 문제에서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건지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는 건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야.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땐 광역계획권 정하는 걸 물어본 건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건지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구분 기준이에요. 집중. 알았죠? 첫 번째 봐봐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성남시, 안양시에 걸쳐서 이와 같은 도로를 만드는 거였어요. 공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광역계획권은 모두 같은 도에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같은 도에 있으니까. 이해가셨죠? 하지만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여러 도시 중에 큰 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여러 시도에 걸려 있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그죠? 요 시도의 시와 시군의 시는 달라요. 도 밑에 있는 시군과 그보다 높은 곳의 시도 광역자치단체죠. 그렇죠? 그 얘기. 그럼 봐요. 하나 물어봅시다. 한 번 나왔던 기출문제. 인천광역시장은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름이 그냥 광역시예요. 이 말 기억나요? 여러 도시에 걸려있다는 광역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여러 시도에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지 인천광역시장이 독립적으로 광역계획권 정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도시일 뿐이에요. 다만 이름이 광역시일 뿐이지. 이해 가시겠죠? 됐습니다. 재미없네.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가 정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또 하나.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할까요?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할까요?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시작.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 머리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시작. 뭐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의견청취, 심의 거치고 지정 변경하여 통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정말 유치한데 잘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봐봐. 국장 레벨로 지정 변경하면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겠죠. 근데 이러고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X예요. 그래서 국장 레벨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레벨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기본 중에 기본인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더.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의심지변통. 협의 같은 거 없어. 그렇죠? 의심지변통이야. 의견청취, 심의지정 변경 통보. 승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계획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야 지금. 의심지변통. 시작. 근데 이거 나올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봐. 그럼 국장이나 도가 정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는 직권에 의해서만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도 지정할 수 있을까? 요청에 의해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 도지사 직권에 의해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요청에 의한 지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시군수가 야, 우리 여러 가지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이 있으니까 광역시설 정비하게 국장, 도야 광역계획권 정해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 봐봐. 광역계획권을 정하는데 여기서 A라는 도시가 있었고 뭐하죠? B라는 도시가 있었고 C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광역계획권 정할 때 A란 도시는 전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B란 도시는 일부만, C란 도시는 일부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게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무조건 전부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전부가 원칙이지만 구군 읍면 단위로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늘 배운 거 중에 일부이어야만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어볼게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인구,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한다 등의 목적으로 광역계획권 정할 때는 그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일부를 포함할 수는 없다. X,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를 포함하려면 구군 읍면단이지 무슨 숭인동 이렇게는 안 돼. 상계동, 동리는 안 돼. 구군 읍면단이야. 동리 어서 들었는데 지번부여 지역이야. 뭐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여긴 달라. 알겠습니까? 하나 외우고 통일시키지 마. 알겠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광역계획권 정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정했다면 시작. 광역계획권 정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계획을 만들어야지. 계세요. 광역계획권 정한다면 뭐다? 계획을 만들어야지. 이게 있잖아. 4월 되고 이제 5월 되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름이 깊어져요. 지금은 뭐 꽃 졸아야 한두 명인데 이제 정말 온도가 막 낮에 30 넘어가고 그러면요. 반은 기절해요. 반은 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약국 가서 물파스 좀 사와요. 요즘에 냄새 안 나는 물파스 많아. 그래서 목 뒤에다가 발라. 물파스를. 그래 놓고 졸려오면 뒤에 사람한테 부탁해. 좀 불어줄래? 이러면 뒤에서. 그렇죠? 그럼 뒤에서 이러면 정말 잠이 확 깨요. 알았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해진 곳에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어요. 됐나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 봐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여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정했죠. 이것도 중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계획을 누가 만드냐면 협의해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획권을 정해주는 건 도지사인데 계획을 만드는 건 그 시군이 공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밥상은 엄마인 도가 차려주고 애들이가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잘 협의해서 먹어야 돼요. 실제 지자체끼리도요. 광역시설 들어올 때 돈 되는 시설은 지가 가지려고 그러고 돈 안 되는 쓰레기 나오는 건 너네가 해. 이런 식으로 인구 많은 지자체에서 갑질을 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 도지사가 해도 계획을 만드는 건 그들이 잘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계획을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으세요. 그래서 수립하여 승인받자. 시작.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요. 물어볼게요. Listen carefully.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정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가장 많이 속는 지문이에요.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정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소가의 90%는. 그죠? 계획은 시군의 공동수립이에요. 계획권을 정하는 게 도가 지정하는 거고 계획은 뭐야? 시군의 공동수립이고 만든 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죠. 허락받는 거야. 마찬가지 오른쪽. 광역계획권을 누가 국장이 정했다면 됐죠?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협의해서 관련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됐죠? 그리고 누구에게 따로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 게 기본 패턴. 이것만 들어오시면 돼, 머릿속에. 이해가셨죠? 근데 조금만 더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봐요. 여기서 첫 번째는 시장 군수의 공동 수립이고 시도지사의 공동 수립이 기본 원 스텝이에요. 근데 얘들이 얼렁얼렁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험이 미쳐나야 돈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수립이 지연되죠. 그죠? 그럼 마음이 급해. 얼렁얼렁 도로 개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야 니네 어려우면 이렇게 해봐. 도지사한테 공동으로 하자고 요청해. 그러면 공동 수립도 인정해 줄게. 다음 스텝이야. 요청하거나 필요시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야 지연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공동 수립도 어려워. 대화가 안 돼서. 그러면 시군이 이러는 거죠. 아우 도지사야 나 공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리가 뭐 아니 네가 좀 해줘.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도 가능해. 세 번째 스텝. 그러니까 원 스텝, 두 스텝, 쓰리 스텝이야. 그래야지 뭐가 된다? 계획의 수립이 지연되지 않아.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2안이 안 되면 3안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시군의 공동 수립이 원칙이지만 요청하면 시군과 도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도가 요청에 의한 단독 수립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봐봐. 여기서 도지사가 만약에 수립을 했다면 도는 승인권자야, 수립권자야, 원래가. 승인권자야. 내가 승인권자인데 내가 만든 계획을 왜 국장 승인을 받아? 말이 안 되지. 여기는 도지사가 승인권자인 섹터야. 여기는 뭐라고요? 도지사가 승인권자인 섹터이니까 도가 어쨌든 공동 수립하건 단독 수립하건 내가 승인권자니까 도는 따로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도가 원래 뭐니까? 승인권자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시군의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 계획은 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필요 없다고요. 왜? 원래 도가 승인권자거든요. 여기는 지금.
내 말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라인을 본다면, 오른쪽 라인은 그러면 이런 경우 다른 시도에 있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기본일 거야. 그럼 마찬가지 뭐가 될까요? 요청하거나 필요 인정 시에 공동으로 국장과 수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여기는 차이점이 왼쪽과 달리 시도가 요청했다고 국장 단독은 없어. 여기 없잖아 지금 내용이. 그죠? 왜 없을까? 왼쪽의 C군은 들큰 애들이야. 꼬맹이들. 그러니까 도지사가 요청하면 단독도 가능하지만 여기 시도는 뭐야? 다 큰 아들이야. 근데 무슨 니네가 모르긴 뭘 몰라 임마. 공동보다 단독으로 못해. 이렇게 자르는 거야. 여긴 다 큰 아들이니까. 그 차이점. 대신 뭐다?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장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있어. 대신. 뭐라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면 국장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있다. 물어볼게요. 시도가 요청하면 국장과 공동수립 가능하다. O. 원칙은 시도 공동수립이지만 국장과 공동수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됐다면 국장이 만듭니다. 하지만 시도가 요청했다고 국장이 단독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왼쪽과 혼동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얼렁얼렁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협의가 돼? 안 돼? 협의가 안 됐던 거야. 썩을. 뭐라고요? 협의가 안 됐던 거야. 그러면 불협이 됐지? 그럼 봐봐. 단독이나 공동으로 뭐 할 수 있어? 조정 신청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이런 경우일 때 얼렁얼렁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무조건 공동으로만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면 조정 신청도 못해. 싸운이라고. 계획만 지연돼. 그래서 눈 뜨면 조정은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공동으로도 가능합니다. 평가사에 3번 나왔어요. 중개사만 아직 안 나왔지. 뭐 좀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관할 시구는 도지사에게, 관할 뭐다? 시도는 국장에게 뭐 하죠? 공동으로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X. 단독으로도 공동으로도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시작. 그러다가 조정 신청도 안 하면서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3년이 지났어. 광역계획권 정하고 나서. 근데 아직도 승인 신청이 없어. 아주 마음이 타들어가.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저기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접 수립해. 급하니까. 왼쪽은 누가? 도지사가. 오른쪽은 누가? 국장이.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가 직접, 국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내용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기본서나 요약집 봤을 때 안 헷갈려요. 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 마지막.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해봐봐리. 광역도시계획 내용. 시작. 광역도시계획 내용도 평가사는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봐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본다면 그 내용에는 항상 광역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항상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경관계획만큼은 광역이란 말이 없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광역이란 말이 있으면 다 맞는 거고 경관계획만 맞는 거야. 그리고 엉뚱하게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답이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배분은 도시 기본계획이야. 이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게 내용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올 때는 꼭 뭐를 봐야 된다?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거니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보는 거니 이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비중 근거였다 합니다.